안녕하세요. 리본 산부인과 김기돈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비타민 B와 관련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타민 B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B군으로 통상 말을 하죠. 위에 그림처럼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2번 총 8가지가 B군에 속합니다. 이렇게 그룹화를 시킨 이유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대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는 비타민 C와 함께 수용성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변화시키는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타민 B는 항상 용어 때문에 혼돈이 되는데 한번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B1은 시아민, B2는 리보플라빈, B3는 니아신 또는 비타민 P로도 불립니다. 비타민 B5는 판토테닉 애시드, 비타민 B6는 피리독신, B7은 바이오틴 또는 비타민 H, B9은 폴레이트, 엽산이죠. 또는 비타민 M으로 불리고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이라고 불립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부터 ATP라는 에너지 최종 대사물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에너지 대사에서 비타민은 안 끼는 곳이 없는 감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효소는 큰 작업을 하는 단백질인데 아주 디테일한 작업에는 재능이 떨어져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조효소 같은 것이죠. 잠시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질을 변화시키는 일은 효소가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효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단백질 합성입니다. 모든 세포가 하는 일이 아미노산을 재료로 해서 그 세포 고유의 단백 물질을 만드는 일이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설계도인 핵 내 DNA가 있고 워낙 중요해서 핵 안에서 꽁꽁 감춰 놓는 것이죠. 절대로 원본은 밖으로 내어주지 않고 복사기 기능을 하는 폴리머레이즈에 의해서 복사본 RNA, 즉 메신저 RNA를 카피를 떠서 핵 밖으로 보내줍니다. 이 RNA의 지시대로 리보소움에서 3개의 코돈에 매칭된 아미노산이 붙게 되고 계속 연결해서 붙으면 폴리펩타이드가 되고요. 이 폴리펩타이드가 모여서 단백질이 됩니다. 약 10만여 종의 단백질은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각각 고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단백질은 콜라겐과 같이 인체의 구조를 관여하는 기능도 있고 상처 치유에도 관여하고 물질의 이동과 형성, 그리고 혈액응고, 항체,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단백질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무수히 많은 단백질 중에 약 3분의 1은 효소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포션을 효소에 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의 일종인 효소가 6가지 작업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이 뭉텅뭉텅의 작업은 가능한데 아주 디테일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뭔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조효소입니다. 효소는 기능적으로 6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자, 카테고리 1은 산화환원, 제일 중요한 일이죠. 산소를 넣어주거나 수소를 빼주거나 하는 게 바로 산화환원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전달효소, 메칠기나 인산기 등의 작용기를 옮기는 2번째 클래스가 있고, 3번째가 이제 물을 분해시키는 가수분해, 4번째는 분해, 가수분해와 산화이의 반응을 촉매하는 경우, 5번째는 이성질화, 원자 위치만 바꿔가지고 분자 구조를 변화시키는 거죠. 6번째는 연결시키는, 기질 분자를 연결시키는 6가지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어떤 변화, 물질의 변화를 담당하는 것이 주로 비타민 미네랄들인데요. 마치 전동 드릴의 몸체가 효소라면 앞에 갈아 끼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효소의 25% 정도가 조효소 방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에너지 대사의 개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이 ATP로 어떻게 최종 산물로 뽑아져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활동은 이 햇빛에서 시작을 하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종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사용해서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고, 초식동물은 이 포도당을 먹고 육식동물은 그 포도당과 초식동물을 먹죠. 그리고 그대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자, 변화가 된 거는 햇빛과 땅의 기운이 ATP로 변화된 것 외에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태양의 핵융합에서부터 이 에너지의 시작은, 흐름의 시작은 시작됩니다. 두 개의 수소원자하고 세 개의 수소원자가 핵융합하면서 질량의 변화를 일으키고 E는 MC 자승이죠.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반출이 됩니다. 그것이 파동 에너지인 햇빛으로 전환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생명의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식물은 이 광에너지인 햇빛의 자극을 받아서 엽록소에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 광합성은 땅에서 올라온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산소와 포도당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환되고 마지막 활용 점정인 ATP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 ATP를 만드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고 내 몸의 모든 생명활동의 원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이 첫 번째 에너지를 얻는 단계인 세포질 내에서 이루어지는 Anaerobic Glycolysis입니다. 6탄당인 글루코즈에 2개의 ADP와 2개의 NAD를 활용해서 3탄당인 피로부산을 만들고 ATP를 2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2개의 NADH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NAD나 FAD는 수소 원자를 운반하는 중요한 운반체가 됩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역시 이 TCA 사이클로 가기 전인 파이로베이트를 2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로 우리 인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 시스템으로 무장된 우리 세포들이 드디어 TCA 회로를 돌아서 전자 전달기를 거쳐서 엄청난 ATP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화면이 TCA 사이클을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우선 1단계인 세포질의 Anaerobic Glycolysis에서 얻어진 3탄당인 피브로산을 아세틸코어로 변환시킨 후 이 아세틸코어가 CO2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사실은 겨우 2개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일렉트론, 즉 수소와 일렉트론의 운반선인 DNH와 FADH2를 여러 개 얻어서 마지막 에너지 생산에 꽂힌 전자 전달계에서 구동시키는 확실한 시그널을 얻게 되는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 뭐 어떤 세포는 1개만 존재하고 어떤 세포는 뭐 2000개나 많이 존재한다고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다이나믹하게 분열도 되고 합체도 되고 파괴도 돼서 정확하게 재기는 사실은 어려운데요. 특히 미토콘드리아의 DNA는 그 원핵 생물의 DNA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핵의 DNA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고 활성산소에 많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개수는 정확하게 재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동영상은 미토콘드리아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활용 점정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통한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동영상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은 그 이중인 지질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막과 외막 사이의 공간으로 H 플러스 이온을 계속 퍼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콤플렉스 1에서 콤플렉스 2로 연결시키는 저 파란색 길쭉한 것이 바로 코큐텐에 해당이 되고요. 저 빨간색은 뭐냐? 일렉트론이죠. 아니, 프로톤이죠. 프로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렉트론과 프로톤의 흐름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ATP 신세테이즈를 활용해서 ATP를 수소 이온이 빠져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장의 점막을 통해서 카보하이드레이트가 이렇게 혈관 내로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혈류를 따라 쭉 가는 그런 에너지원인 그 포도당들이 이제 세포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혈관에서 세포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6탄당 구조인 포도당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저게 일어나는 장소는 세포질입니다. 그래서 6탄당인 글루코즈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죠. 일단 두 개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프럭토즈 1,6 바이포스페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3탄당인 피루부산이 변화가 되면서 NADH가 두 개가 형성이 되고요. 4개 ATP를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개 ATP와 2개 NADH를 형성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저 피부로산이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냐?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질 내에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저거는 매트릭스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3탄당인 파이루베이트가 이제 TCA 사이클을 이제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기 직전에 아세틸코아로 바뀌죠. 모든 TCA 사이클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의 물질은 바로 아세틸코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트르산, 여러 가지, 말산, 숙신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FADH2와 NADH, 이런 것들을 계속 형성합니다. 에너지는 말씀드린 대로 2개 ATP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중요한 건 수소 운반을 할 수 있는 NADH와 FADH2가 다량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TCA 사이클을 돌면서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미토콘드리아 막입니다. 내막과 외막 사이, 특히 내막이 중요합니다. 모든 구조물들이 다 내막에 거치되게 돼 있거든요. 이중 인지질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형성된 NAD나 FAD가 쭉쭉 수소인자를 위쪽으로 올라가죠. 즉 양전하로 올린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 보라색 이런 구조물들을 운반시키는 건 프로톤이에요. 즉 결국에는 햇빛 핵융합으로 형성된 저런 일렉트론 프로톤이 ATP를 만들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대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ATP 신세테이즈에 의해 그 H+, 즉 양전하가 샤워링 되면서 ADP가 ATP로 무한정 형성되는 저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O2거든요. 그래서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30개 이상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글루코즈로부터 30개 이상의 ATP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하면 2개 글라이콜라이시스, 그 다음에 TCA 사이클을 돌고 마지막에 32개 ATP를 만들어서 총 36개의 ATP를 한 개의 포도당으로부터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에너지 대사의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효소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잠깐 간단히 짚어보았습니다.